부스럭부스럭. 설탕은 두 돌 전엔 피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 손주에게 사탕 하나 건넸을 뿐인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서 사탕을 빼가던 그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내 방식대로 손주를 돌보려 했다가 며느리와 부딪혔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운 베테랑 엄마입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지 말고 놔두라는 말을 따랐고 분유보다 미움이 낫다고 믿었으며 아이는 많이 먹여야 튼튼하게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상식이었고 우리 세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주를 키우는 며느리를 보면 모든 게 낯설고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육아서를 읽고 전문가 강의를 듣고 아이의 감정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불안함이 교차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할머니로서 느끼는 세대 차이,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육아의 모습에 대해서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육아서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시어머니, 동네 선배 엄마들의 경험담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지 마. 버릇 나빠진다. 이 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었습니다. 첫째가 밤새 울어댈 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습니다. 울다 지치면 결국 잠들 거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때는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모유 수유를 강조하고 분유도 과학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미음이나 쌀죽을 일찍 먹이는 게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생후 100일만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했고 아이가 잘 먹으면 기특하다며 칭찬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의 육아는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고 크는 것. 그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정서적 발달이나 심리적 안정감 같은 말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이를 무사히 키워내는 것 그 자체였으니까요. 새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엄격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제 방식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으니 손주 돌보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기꺼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 마. 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려는데 며느리가 목을 잘 받쳐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이가 울 때 달래주려 하면 왜 우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라고 합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몇 명이나 키웠는데 나를 믿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면 그게 불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지금 첫 엄마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수십 년 전 서툴렀던 제 모습처럼 며느리도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는 아침마다 육아 일기를 씁니다. 아이가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감으로 키웠는데 말이죠. 아이가 배고파 보이면 먹이고 졸려 보이면 재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아이의 패턴을 파악하면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전문가들도 영아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두뇌 발달과 정서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답니다. 감이 아닌 기록을 통해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며느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아이의 감정입니다. 손주가 울 때마다 속상했구나, 놀랐구나, 무서웠구나 하며 아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줍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더군요. 어릴 때 양육자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감이 평생의 인간관계와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아이가 울 때 반응해 주는 것,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히 버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돌 전까지는 소금도 최소화하고 가공식품도 피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우리 때는 아이가 잘 먹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뭘 먹이는지도 따지고 또 따지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설명해 주더군요. 어릴 때 형성된 미각이 평생 가고 초기 식습관이 나중에 건강을 좌우한다고요. 실제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소화 비만이나 당뇨가 증가하는 이유도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 건강을 생각하는 선택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손주와 놀 때도 특별합니다. 그냥 웃기고 즐겁게만 놀지 않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뭘까? 만져볼까? 소리가 나네 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고 상호작용합니다. 저는 그냥 아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며느리는 매 순간이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놀이를 통한 발달이라는 개념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가 노는 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언어 능력, 사회성, 창의력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손주와 놀 때도 공부하듯 준비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를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함이 아니라 정성이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요. 우리 세대가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주지 못한 대신 이 세대는 아이에게 정서적 풍요를 선물하려 애쓰고 있는 거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도 달라진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육아서를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육아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우리 때는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으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의 엄마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큼은 우리 세대나 이 세대나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제가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 가방을 뒤적이다가 사탕을 발견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거 뭐야?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할머니가 사탕 줄까? 하며 사탕을 하나 쥐어줬습니다. 손주는 신기한 듯 사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얼른 껍질을 벗겨주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손주 손에 든 사탕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그런데 설탕은 2돌 전엔 피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는 손주 손에서 사탕을 부드럽게 빼갔습니다. 대신 과일을 깎아주며 이게 더 맛있을 거야 하고 손주를 달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운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작 사탕 하나 가지고 일어나 싶기도 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절 못 믿는 건지 제가 손주에게 해가 되는 존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손주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제 행동을 막은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였죠. 다음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인쇄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무뚝뚝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설탕을 일찍 주면 미각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서 나중에 건강한 음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치 위험도 높아지고 비만이나 당뇨 같은 질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영유아기 당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게 감사해요. 그냥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에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 사랑을 부정하거나 제 방식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가 달라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서운했단다. 우리 때는 사탕 하나 주는 게 할머니의 사랑 표현이었거든. 하지만 내 말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구나. 앞으로는 물어보고 줄게.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더 든든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손주에게 뭔가 주고 싶을 때는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 줘도 돼? 하고 묻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제게 더 많은 걸 설명해 주려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게 아이에게 좋은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사탕 하나가 저희 사이를 더 가까워지게 만든 셈입니다. 그 작은 갈등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은 며느리가 손주를 위해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당근 스틱, 바나나 조각, 고구마 큐브 같은 것들이죠. 처음엔 싱겁게 느껴졌는데 손주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손주가 크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그땐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주고 싶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탕 하나가 알려준 교훈입니다. 세대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처음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우리만의 육아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육아서에서 배운 이론을 제게 설명하면 저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손주의 수면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에는 일정한 루틴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목욕시키고 조명을 낮추고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느껴.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했거든.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수면 루틴이에요. 책에서 읽은 거랑 똑같네요.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이론과 경험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제가 했던 방식에 자신이 배운 지식을 더해서 손주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목욕하고 조명을 줄이고 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틀어주는 순서였습니다. 손주는 놀랍게도 그 루틴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목욕물 소리만 들어도 하품을 하고 불을 끄면 스스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경험이 역시 최고의 선생님이네요. 또 다른 날은 손주가 이유식을 거부해서 며느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손주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먹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 배고픈 게 아니라 심심한 것 같은데. 조금 놀아주고 나서 주면 어떨까?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며 손주와 잠깐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유식을 주니 손주가 입을 벌리고 잘 먹더군요. 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애들은 기분이 중요해. 기분이 좋아야 밥도 잘 먹지.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몸으로 익힌 지혜입니다. 아이의 눈빛,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 그건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생기는 감각입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제 조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물론 모든 걸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제 방식과 자신의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 손주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저도 며느리에게 많이 배웁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저는 예전 방식대로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따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열이 날 때 너무 덮으면 안 좋대요.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열이 더 오를 수 있대요. 그리고는 손주에게 얇은 옷을 입히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시로 체온을 재고 물을 자주 먹이며 관찰했습니다.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하니 며느리가 소아과 의사와 전화로 상담하더군요. 온라인 진료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집에서 관찰해도 된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오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의 침착한 대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때는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걱정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며느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도 소중하지만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 지금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는 며느리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라는 말에 더 이상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함께 손주를 키우는 동반자입니다. 며느리는 제게 새로운 육아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님이고 저는 며느리에게 실전 육아의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입니다. 가끔 며느리가 육아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제가 손주를 돌봐주며 말합니다. 엄마도 좀 쉬어야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할머니한테 맡기고 너는 내 시간을 가져. 며느리는 고맙다며 잠깐 외출하거나 낮잠을 잡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어떻게 아이 놔두고 쉬냐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압니다. 엄마의 건강과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도 제게 배려합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이 만나니 손주는 더욱 풍성한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엄마의 과학적인 육아가 조화를 이루며 손주에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손주를 보면 행복합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고 엄마가 준비한 영양 만점 이유식을 먹으며 자랍니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아빠와 최신 장난감으로 놉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함께 손주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하고 묻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았던 건 아닙니다. 많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대 차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와 며느리가 자란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배운 육아와 며느리가 배운 육아도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 며느리의 방식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함께 육아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라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생각했지만 들어보니 유익하더군요. 아이의 발달 단계, 놀이의 중요성, 올바른 훈육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들은 거 재미있었어. 우리 손주한테 적용해 볼까? 며느리는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제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 육아 방식이 이해 안 가더라도 한번 배워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이제는 몇몇 친구들이 저처럼 며느리와 함께 육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육아 갈등은 비단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에서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대가 변하면 육아 방식도 변한다는 것.
둘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셋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제게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노하우, 아이를 대하는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머니 보면서 엄마가 되는 게 뭔지 배워요라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의 역할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안아주고 돌봐주는 게 전부지만 나중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해주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때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위한 최선을 찾아갈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나도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할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최고의 할머니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운했던 순간들,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들, 새로운 걸 배우느라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는 세대를 잇는 사랑의 바통 터치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웠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손주를 키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손주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될 때 또 새로운 육아 방식이 나타나겠죠. 그때 며느리도 지금의 저처럼 당황하고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세대를 잇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며느리의 정보가 조화롭게 만나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키우고 계신 할머니들, 그리고 며느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대를 잇는 육아, 그것이 진짜 육아입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만나 아이를 감싸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대 차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또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든 며느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최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육아, 행복한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